필승!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 예비역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왜 또 시작부터 오도방정이냐고요? 오늘의 영상 주제가 대한민국 육군이기 때문입니다. 육군은 전쟁 시 지상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고 지역을 탈취 또는 확보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여 지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은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공수 또는 공중기동작전을 수행하며 전쟁이 없을 시에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과 준비태세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 확산 사태는 전투와 훈련과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육군의 세계적인 주목을 야기시켜 심지어 미군에서 배워가기까지 한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캡틴TV 팩트체크.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나 수술로 인한 과다출혈, 백혈병, 혈우병 등 혈액 관련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헌혈은 곧 생명 연장의 끈으로 이어지므로 헌혈이든 매혈이든 꾸준히 피를 의료기관에 공급해주는 체계는 현대의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정 양의 혈액 보유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다면 외국에서 피를 수입해서라도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혈을 받지 못하거나 혈액으로 만들어지는 혈액 제제가 부족해져서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확산 사태는 헌혈 심리마저 위축시켜 전국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위기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육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단체 헌혈의 40% 이상을 책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기간 중 단체 헌혈자의 42% 수준인 67,096명의 육군 장병이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지난 1월 말부터 4월 20일까지 78일간 1초의 찡그림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슬로건 아래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고 이 기간 육군 장병들의 헌혈량은 2,660만 ml로 국가 혈액 보유량 1일 소요량 211만 ml 기준 12.6일치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의 헌혈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놓인 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혈액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헌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육군 8군단은 지난 1일 고성 도원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전을 완벽하게 펼쳐 찬사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산불 진화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휘부의 신속한 판단과 예하 부대의 일사불란한 대응, 현장 간부들의 헌신적인 솔선수범으로 인명, 장비, 피해를 막아내는 등 완전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군단은 산불 발생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각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피해 예상 지역에 주둔해 있는 22사단 장병과 신병교육대 훈련병을 인근 학교시설에 신속히 대피시키고 총기와 주요 장비 또한 모두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특히 이날 산불이 군부대 탄약고로부터 50m까지 접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지휘부는 인접부대인 1함대 사령부와 18 전투비행단의 소방차를 포함해 모두 32대의 군소방차와 일반 소방차 10대를 탄약고로 이동시켜 방화저지선을 구축한 채 밤새 물을 뿌려가며 탄약고를 지켜냈습니다. 군단은 주불이 진화된 후 800여 명의 장병을 산불 현장에 투입시켰고 잔불 제거 작전도 6시간 만에 완벽하게 종료했습니다. 육군 수리온 헬리콥터와 시노코 헬리콥터까지 투입된 진화 작전은 완전 진화에 성공하면서 뒷불 감시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작전에는 육군 제22 보병사단에서 지원한 열상 감시 장비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고성 산불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전도 대한민국 육군들의 작전으로 진화되었는데요. 제2작전사령부는 지난 25일부터 예하 50보병사단과 201 특공여단 등 470여 명의 장병과 군헬기 4대, 진화장비 등을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야산, 대형 산불 현장에 투입해 헬리콥터를 동원하는 것은 물론 장병들에게 잔불 정리에 효과적인 등짐 펌프를 메고 진화에 나서게 하는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거듭된 진화 작업에도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군은 포항에 주둔 중인 해병 1사단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팔을 걷어붙인 육군 장병과 산림 당국의 노력 덕분에 다행히 큰 불이 잡히며 지역
주민들도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육군 장병들의 대민 지원은 2개월 동안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대구 도심에서의 방역 작전에서도 빛을 발하기도 했는데요. 54단은 지난 2월 말부터 현재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5천여 건의 지원 활동에 군병력 2만여 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시설에 생활 밀착형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선별진료소 및 확진자 격리시설 안전통제요원, 검체채취 운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예비군 지휘관들도 지자체 및 관공서에 안전통제요원 임무를 수행하며 출입하는 인원들에 대한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활동을 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에서는 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국군 대구병원은 300여 개의 코로나19 전용 병상을 설치해 환자들을 격리 치료했고, 간호장교와 군의관들은 앞다퉈 위험할 수 있는 최일선 대구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이렇게 현역 군인들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민 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가운데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 예비역들 또한 휴일은 있고 생계를 미루며 현역 못지않은 군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군 2작전 사령부 32사단 세종시 경비단 소속 상근 예비역 용사 10명은 중대장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에 상주하며 격리 중인 해외 교민과 외국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역도 아닌 상근 예비역 용사들이 퇴근도 휴일도 없는 장기간의 파견 임무를 자발적으로 지원해 수행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번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 지원 사례 이외에도 사태 확산 초기부터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 생필품 지원, 주민 생활 밀착형 방역, 선별진료소 검사 지원 등 다양한 임무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와 밀접한 곳에서 임무를 마친 상근 예비역들은 PCR 검사와 2주 동안의 예방적 격리도 기꺼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 상근 예비역이란 것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근 후 아늑한 개인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퇴근을 불사한 채 열정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육군의 기가 막힌 일처리에 미 육군 총장도 감명받았나 봅니다. 제임스 맥콘빌 미군 육군 참모총장은 대한민국 육군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에 대해 한국 육군의 대응 조치는 주한미군을 통해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교훈은 전세계 미군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이번 전염병 사태에 대한 한국 육군의 대응 조치와 관련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는데요. 한미 양국의 육군 참모총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전염병 확산 차단과 국민을 위한 조치는 물론 미래훈련과 준비태세 등 군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주한미군의 기준이 모든 미군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육군의 방역체계에 대한 노하우를 묻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감염 차단에 주요했던 대한민국 육군의 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PCR 검사로 확진자 조기분리, 개인위생관리, 생활화 등이었고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군내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역, 방역, 치료 현장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대한민국 육군에 이렇게 방역 대책을 요청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미 해군은 지금까지 최소 26척의 군함에서 이번 사태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한 것은 핵추진 항공모함 시오도스 루즈벨트 호위입니다. 총 4,800명의 승조원 중 최소 840명이 이번 사태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승조원 1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키드함에서도 약 330명의 승조원 중 최소 18명이 이번 사태에 감염되었습니다.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미군으로서는 한국의 군대가 부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태에 양국은 긴밀한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국방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이제 미군에서도 대한민국의 K-방역을 따라오려 하네요. 26개의 군함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진짜 긴장해야겠는데요. 배 같은 경우는 밀폐 공간이다 보니까 한 명 걸리면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이 이번에 참 고생들이 많았네요. 산불도 끄고 헌혈도 하고 방역도 하고 오랜만에 군대 얘기하니까 참 새록새록 군 시절이 떠오릅니다. 시청하고 계신 선배님들도 후배들의 모습을 보니 든든하시죠? 이상 페페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필승!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한국의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인 데일리 신초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매체는 한국 SNS에 올라온 내용이라며 소개한 글들은 충격적입니다. 치료적 지배로 모두 자기 영토가 된다면 그보다 더한 야만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싸운다면 한국이 일본에 질 것이 확실하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선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다. 출처가 불분명한 데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대표할 수 없음에도 이런 글로 정신승리를 시전합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1950년대 제작된 미국 항공지도를 공개하며 한국에서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해당 항공지도를 살펴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을 쳐놓고 왼쪽은 한국, 오른쪽은 일본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연구소는 해당 지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울릉도와 함께 한국 영토로 간주된다는 것은 이번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된 항공지도에 의해 부정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에피소드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최근 또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극우 성향 언론 산케이 신문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독도를 일본용으로 표기한 미국의 항공지도 9장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도를 제공한 단체는 이번에도 일본국제문제연구소입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이날 시마네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된 1955에서 1997년 사이 미국 정부가 제작한 항공지도 9장을 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독도의 일본 보유를 확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시마네 대학의 역사지리학과에 의뢰해 독도와 관련된 고지도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공문서관에서 제2차 대전 후 발행된 항공지도 등 약 100여 점을 조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번에 발견된 항공지도 9장은 모두 1954년에 제작된 항공지도 개정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된 9장의 지도 중 7장에는 1954년 버전과 같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점선을 긋고 독도 측의 일본, 울릉도 측의 한국이라고 기재됐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산케이는 항공지도의 법리는 이 점선에 대해 도서주권의 경계선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1985년과 1997년 발행된 나머지 2장의 항공지도에는 양쪽 섬의 사이에 점선이 사라졌으나 독도의 일본, 울릉도에는 한국이라고 직접 국명을 표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시마네 대학 지리학과 교수는 관련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에 발행된 항공지도에는 점선의 기재가 없다. 지금까지 발견된 항공지도는 조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약 기초국인 미국이 일관되게 독도를 일본 영으로 인식했음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재된 포기해야 할 영토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라고 주장하며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일본은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과정에서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독도를 일본 관할이라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거문고, 울릉도 이외의 다른 모든 섬은 일본의 영토라는 의미일까요? 말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가 명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는 한국 영토로 결론이 났다. 당시 한국 영토로 독도가 기재되지 않았던 이유는 연합국 합의로 영토 기재 시 단축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종판에는 독도 명칭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은 독도 같은 작은 섬을 모두 조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사카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일부 항공지도가 독도가 일본령처럼 기재된 까닭 역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독도를 탈취하려는 작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52년 1월 한국 정부가 해양주권 선언을 발표하자 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며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같은 해 주일 미군이 일본 측의 연습훈련지 제공을 요청하자 일본 정부는 일부러 독도를 포함한 수십 곳의 연습훈련지를 제공한 것이죠. 일본은 1952년 7월 26일 관보를 통해 독도를 폭격훈련 지역에 포함해 주일 미군에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용 항공 지도에만 이상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강력히 미국 측에 항의했고 미국은 1953년 1월 20일 서한을 통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미국이 인정했음을 말해주는 훨씬 강력한 증거입니다. 호사카 교수는 완벽하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미국 항공지도의 공개는 이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숨기면서 일본과 한국 국민, 나아가 세계를 속이려는 사기성 발표에 불과하다. 네, 일본인들은 지금 명백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방공식별구역 라인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독도의 동남쪽 지역에 방공식별구역 라인이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영토와 비행기 레이더 탐지 능력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된다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본 관계자들 역시 국내외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주장처럼 점선이 국정선이라면 방공식별구역이 잘못 그어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경을 구분한 것이라면 명확히 해야 하고 좌표를 표기하며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 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항공지도는 완성도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도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건 불가능해지죠. 결국 결론은 분명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한편 한반도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내년 중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소식통은 지난 13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이러한 의사를 여러 경로로 우리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영국 측의 요청을 수용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방한이 성사되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영국 항모가 됩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이례적인 동아시아 파견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대중 전략에 부응하는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방한까지 추진되는 것은 한국 정부와 군이 구상 중인 경항모 계획에 참여하려는 영국 측의 희망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왕 항모를 보유한다면 방호 능력 등을 감한 퀸 엘리자베스급 같은 6만 톤급 이상의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 앞으로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